이것만 하시면 비문학을 읽고 나서 내가 비문학을 다 읽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오랜만이에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비문학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번 연도 6월 그리고 9월에 나왔던 비문학 중에 가장 어려운 두 지문에 제가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 공통점을 설명하는 식, 그리고 수능도 이럴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6월에 나왔던 경제 지문이에요. 이건 이미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미 만들어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지문이었죠? 이렇게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스템이 와야 되면서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그런 것이 필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시 건전성 정책, 여기는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었죠.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근데 이게 9월 모의고사에 똑같이 생긴 지문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서 이거는 2페이지로 찍지도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외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GPS를 통해 한대요. 그 다음 단락에 한편 실내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블루투스 기반이 있고 비콘 기반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비콘을 이용해서 무슨 신호를 인식하는데 그 신호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방식이 근접성 기법, 삼변 측량 기법, 위치 지도 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구조를 따지자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냥 근접성을 물어보면 근접성을 찾아가고, 삼변 측량을 물어보면 삼변 측량 찾아가고, 위치 지도를 물어보면 여기 찾아가고, 실외를 물어보면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3점짜리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죠.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려면 실외에서 비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GPS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게 짬뽕이 돼서 어려울 텐데, 그렇게 내지 않고 그냥 단순 일치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9월에 나온 스마트폰 기술 지문은 9월에 나온 기술 지문은 6월에 나온 경제 지문과 구조가 완벽히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월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형, 과학 지문도 해주세요. 과학 지문은 이렇게 구조가 잘 안 잡히지 않나요? 과학 지문은 이렇게 서칭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좀 어렵다.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과학 지문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3페이지나 뽑았는데, 근데 웃긴 게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9월에 나온 법지문과도 되게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읽지만 제가 엄청 자세히,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뭘 동그라미 쳤게요? 읽어드릴게요.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읽어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제가 좀 집중해서 읽는 부분들이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왜 읽냐면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다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물음으로 적지 않았을 뿐이지, 조건은 무엇일까? 랑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상이한 시기의 조건, 그거는 또 여기에 얘기겠죠. 여기 얘기겠죠. 또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여긴 조건 2입니다. 상이한 시기일 때. 그러니까 상이한 시기일 때를 물어보면 여길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안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문장의 첫 부분. 자, 읽어볼게요.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봐봐요. 이러한이 뭡니까? 앞에 거를 지칭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밑에 나올 부분은 생물학 파트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안 읽는 첫 부분.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던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라고 하죠. 이게 첫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 단락이 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러한 이론을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공생 발생설이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공생 발생설이 어떻게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거절이 되었는지, 어떻게 제기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락을 봅시다.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그쵸? 공생 발생설이 어떻게 제기됐는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생 발생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공생 발생설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사실 마지막 단락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항상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을 때가 많아요. 이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 핵심을 말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 뿐이지.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왜냐면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 막 이런 걸 대니까 좀 어려운데, 글을 잘 읽었다 했을 때는 가장 마지막 단락 또는 가장 첫 단락을 잘 읽고 그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꿰맬 수 있으면은 잘 읽은 그런 글이 될 거예요. 기억에 잘 남는 그런 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또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입니다. 질문. 보여요? 읽어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있다는 거고, 결국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생 발생설이니 무슨 이런 철학적 조건이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고, 여기만 잘 파악한다면 정말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실제로 3점이 여기서 나왔죠. 답이 어디였었냐면요. 그래서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냐면요. 공생관계가 아니라 세포소기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어요. 세포소기관은 공생보다 더 끈끈한 관계. 그러니까 공생은 동거 같이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거라면 세포소기관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세포소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공생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을 해주죠. 뭐냐면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뭔가 종속관계라는 거죠. 살짝 노예 같은 느낌이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시킬 때 뭐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식 또는 증식 이거를 종속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관할해서 이렇게 증식을 뭐 컨트롤한다는 거죠. 공생 관계에선 그러지 않는데 그냥 서로 윈윈 관계인데 얘는 윈윈이 아니라 좀 뭔가 종속적이고 서로 노예 주인 관계, 살짝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3점짜리 지문이 엄청 어려웠어요. 3점짜리 문제가 엄청 어려웠던 게 보기 이렇게 줘놓고 되게 공생같이 줬어요. 그랬나? 뭐 아무튼 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밑에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진핵세포랑 미토콘드리아 관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얘네같이 종속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였을 겁니다. 아마. 왜 그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증식을 종속적으로 하는데 걔네는 독립적으로 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걔네는 얘네의 관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의 관계보다는 공생관계에 가깝다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이 질문에만 제대로 답할 줄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 또는 문단의 첫 문장 이거 진짜 잘 읽으셔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 잘 안 읽고 넘어가죠.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지 더 지문이 쉬울 겁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법지문이에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웠는데 이것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또 첫 문장 읽어보세요.
제가 어느 부분에 또 동그라미를 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요. 어라? 아까 이렇게 6월에 나온 경제가 9월에 나온 기술이었는데 6월에 나온 과학 지문이 9월에 법이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수능에 어떤 지문이 되고 수능에 어떤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한 개씩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봅니다. 또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러면서 뭐래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 소유, 점유에 대해서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여기는 뭐 직접 점유 그리고 간접 점유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했을 텐데 사실 여기까지는 할만할 텐데 그 다음 단락부터가 마탱이 갈 거예요. 일단 여기 단락을 할 때 있어서 제가 첫 문장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첫 문장 제대로 읽어볼게요.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양도되는 조건 첫 번째 소유자와 양도인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할 거예요. 뭐 반환 청구권 양도 그리고 점유 개정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편 반환 청구권 양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 양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락 보면은 또 질문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소름이 돋으시면은 정말 국어를 잘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고 정말 제 말을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아까 뭐라 그랬죠?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긴 뭐라고 됐어요? 양도인이 소유자랑 같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문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진짜 똑같은 말 같아요. 완전히 진짜 그냥 글만 읽었을 때는 뭐야?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른데? 점유 개정 반환권 청구랑 뭐 선의 취득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이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첫 번째 명시했습니다. 뭐라고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요. 이렇게 되면 지문이 정말 쉬울 거예요. 네, 마지막은 쉬워요. 반면에 뭐 여기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들 뭐 예를 들어 공적 기록이나 아니면 고가의 재산 요런 거에는 선의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의도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웠던 게 이 단락과 이 단락을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웠고 이게 3점짜리로 나왔어요. 근데 이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와 양도인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제목에서 알려줬어요. 그 제목을 제대로 읽는 거 그리고 이 지문을 읽고 앞으로 글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설해 나갈까에 대해서 그런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비문학을 읽고 나서 내가 비문학을 다 읽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부분 지문의 첫 부분 그리고 뭐 질문에 대해서 나온 부분 여러분들이 좀 경시하셨던 부분 세심하게 조금만 주의를 줘서 읽어보세요. 정말 성적 많이 오를 겁니다. 화이팅!